안녕하십니까. CNGTV의 조영식입니다. 오늘은 지난 20회 강의가 있었는데 오늘은 좀 이제 전문가들을 모시고 그 VR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오신 세 분은 나름대로 이 분야의 전문가이거나 또 약간 미친 사람들. 그래서 사실은 저도 VR에서 관심이 많습니다. 근데 저보다 훨씬 더 그 미친 사람 세 분을 좀 모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들께서 좀 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여기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VR이나 AR에 대해서 어떤 선입감을 갖고 있지 않나, 그걸 좀 오늘 깨트시는 그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버추얼 리얼리티 분야가 많지만 오늘은 또 나름대로는 생산 중심으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자료를 많이 가져오셨고 경험도 많은 분들 세 분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먼저 나와주신 거 감사드리고 각자 좀 VR 쪽이나 이런데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 소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네. 저부터 할까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RN타임 3D 뷰마스학부의 윤태광입니다. 저는 우리 회사에서 디지털 그래픽 기술, VR, AR하고 그다음에 IT 기술을 융합해서 각 산업에 필요한 어떤 기능적인 요구사항을 해결해주는 그런 솔루션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페이스북에 제가 하는 일을 좀 알리고자 VR, AR, MR의 융복합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에서 이제 VR 쪽과 뭐 다른 크로스 인더스트리 쪽 기술 지원하고 있는 박종태 차장이라고 합니다. 뭐 오토데스크 제품들은 이제 맥스나 마야, 뭐 인벤터, 캐드 많이 쓰실 텐데요. 그런 쪽 연관돼서 이제 VR 관련된 솔루션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이제 VR까지 만드는지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고 뭐 그런 관련된 이야기들 좀 전달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데이터가 없는데 사실 오늘 이제 데이터로 넣었습니다. 저는 PTC 코리아에서 비즈니스 디벨롭을 맡고 있는 류용효입니다. 저희 회사에서 요즘 최근에 관심 있는 분야가 증강현실, 이런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특히 이제 IoT와 이런 것들을 접목해가지고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최근에 시장에서 많이 선보이고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쪽으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소개해 주신 이제 세 분의 전문가들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오토데스크의 자료를 가지고 잠시 버추얼 리얼리티의 정의와 그 다음에 증강현실 이런 거와 어떤 솔루션에 대해서 잠시 자료로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시작하시죠. 네. 일단은 뭐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VR이라고 하면 좀 막연하게 다가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냥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가상현실이 되지만 버추얼이라는 느낌이 그렇게 가짜의 느낌은 아니고요. 가상현실을 사전적으로 이제 풀이하면 지금 특정한 환경이나 상황을 컴퓨터로 만든다는 거죠. 결국 요즘에 3D로 이제 모델링을 하시고 설계를 하시잖아요. 그런 3D 모델링 설계 데이터들을 이제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지거나 기계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제 가상현실 내에서 이제 1대1 스케일로 보는 거죠. 그럼으로써 그런 디자인을 리뷰를 하신다거나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실 수 있는 게 어떻게 보면 VR의 한 측면이고요. 그리고 VR이 최근에 화두가 됐던 이유는 뭐 오큘러스가 페이스북에 인수되면서 그리고 갤럭시가 나오면서 기어 VR이라는 이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기계가 나오면서 부터였는데 실제로 VR 기술은 되게 오래전부터 나왔었고요. 이제 우리가 어릴 때 뭐 자연농원이나 이런 데 가서 썼던 셀로판지조차도 VR 기술의 일환입니다. 그러면서 뭐 전쟁통에 이런 여러 가지 VR 기술들도 많이 발전을 해왔고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점점 작아지고
작아져서 이런 기기들까지 나왔는데 결국은 한계가 있죠. 이거는 산업용 솔루션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프로토타입의 형태로 이제 그런 디바이스들이 나왔었는데요. 결국은 작년, 재작년, 1, 2년 전부터 이제 그런 페이스북이 인수되면서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게임 기술들이 많이 이런 VR 기술들하고 융합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CPU, GPU 기술도 많이 발전하면서 초당 90프레임으로 렌더링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VR 멀미라고 하는 이제 그런 VR 시크니스가 많이 해소가 됐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소비자들, 일반인들 손에 오큘러스 리프트라든가 바이브, 기어 VR 같은 VR 기기들이 이제 입수를 하게 된 거죠. 일반인들이 만지게 되면 결국은 수요가 있으면은 그쵸 이제 그 제조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VR 디바이스들도 다양하게 나오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소프트웨어 기술들과의 게임 소프트웨어 기술들과의 융합, 뭐 실시간 렌더링이라든가 UI라든가 물리 상호작용 네트워크, 다양한 뭐 DB 그런 기술들이 융합이 되면서 VR 기술이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 많이 이제 발전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작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솔직히. 근데 작년에 뭐 국내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그 여러 가지 이슈들 속에 VR도 어떻게 보면 한 귀퉁이를 차지하게 되면서 조금 이제 안 좋은 일이 몇 가지 있다가 올해 좀 많이 이제 저는 가상현실의 원년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다니고 있는데 그게 결국은 계속 말씀드리는 디바이스들이 나와요. 디바이스들이 나오고 내가 집에서 가상현실을 직접 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결국은 올해부터 가상현실에 관련된 컨텐츠들에 대한 니즈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결국은 올해를 기점으로 제 생각에는 매년 배 이상 성장을 할 거고 실제적으로 그런 데이터들이 계속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렇게 가상현실이 어떻게든 이제 올해부터 컨텐츠들을 만드실 이제 필요성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뭐 마찬가지로 가상현실 우리는 VR 안 한다, AR을 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결국은 컨텐츠 크리에이션 입장에서는 컨텐츠를 만드는 입장에서는 VR적인 요소나 AR적인 요소나 뭐 동일한 원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년을 기다려서 AR을 한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아마도 가상현실에 어느 정도 투자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대충 요 정도 하고 나머지 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면서 좀 풀어나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이제 좀 하다가 또 예 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설명을 네, 해주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좀 이제 그 우리 윤태만 네. 이사님이 네네. 사실 페이스북 같은 데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사실 그 활동을 할 때 주로 하는 사람들이 어떤 그 개념 같은 것들이 정확하게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냥 어떤 일단 저는 2013년, 14년 그 기준으로 했을 때 좀 많이 좀 개념이 좀 다르죠. 그 전에는 그러니까 좀 포괄적인 개념으로 했거든요. 그냥 어떤 가상의 그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상호작용을 하는 컨텐츠 구현 기술인데 여기는 디바이스도 들어가고 어떤 구현된 기술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게 들어가는데 이제 오큘러스가 나오면서 그게 이제 하나의 디바이스로 이제 좁혀져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 근데 인정을 해요. 왜냐하면 그 전에는 뭐 케이브나 큐브 같은 거 굉장히 큰 시스템이 일반 사람들이 VR을 느끼기 좀 힘들었는데 오큘러스로 일반 그 유저들이 다가온 거는 분명히 인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저 오토데스크의 그 박 차장님께서는 그 이제 백그라운드가 게임 쪽. 예, 저는 게임 쪽에서 한 15년 정도 이제. 근데 어떻게 이 매니팩처링으로 왔을 때 그 어떤 회사에서 오토데스크에서 어떤 요구적인 게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게 매니팩처링이나 이런데 어떤 식으로 좀 보급해야 될 거고 그런 거 중에 이제 개인이 좀 그동안의 경험에 의해 가지고 이거가 제조 분야에도 이런 뭐 AR이나 뭐 VR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거냐에 대해서 좀 어려운 질문이지만 좀 말씀을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여러 고객분들 많이 만나면서 느끼는 바는 VR, AR 자체를 하나의 엔드 콘텐츠로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다 이제 프라이스를 붙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뭐 우리가 결국 VR 컨텐츠를 만들면 얼마를 벌 수 있느냐, AR 컨텐츠를 만들면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조 과정이 있으시잖아요. 설계를 하시고 뭐 그런 목업이나 그런 작업을 하시고 제조까지 이제 워크플로우를 VR이나 AR을 통해서 비용 절감, 기간 절감적인 측면에서 지금은 접근하시는 게 되게 맞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오토데스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뭐 기존의 오토캐드도 마찬가지지만 뭐 건축 설계 레빗이나 인벤타나 그런 3D 설계 소프트웨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맥스마야 같은 엔터테인먼트 쪽, 그리고 이제 오토데스크 스팅레이라는 이제 게임 엔진을 통해서 VR 쪽까지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에코시스템을 이용해서 이제 한 파이프라인으로 계속 가도록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그 중간에 뭐 많이 화제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라든가 뭐 AI라든가 그런 식으로 이용해서 뭐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해서 이제 기존에는 3D 설계 툴로 설계를 하셨었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제는 조건을 이제 부여를 하는 거죠. 의자를 만들 때 어떤 재료로 어떤 형상의 이제 어떤 제조 원가로 우리는 제조를 하겠다라는 AI 쪽에다가 그런 조건을 던져주면 AI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에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까지 이제 디자인 원안을 내줘요. 그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결국은 3D 프린트를 이용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워크플로우를 통해서 클라우드 솔루션이나 그런 3D 프린팅 기술까지 통해서 조금 더 제조를 이제 제조 산업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다품종 소량 생산을 하실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시켜드리는 방향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는 이제 아까 그 전에 미리 이제 좀 토론회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우리가 이 비즈니스의 약한 부분이 약간 그런 것들을 잘 못 주워 먹는다. 자기가 다 그냥 하나 다 만들려다 보니까 왜냐면 전세적으로 볼 때 내가 뭘 하나를 만들면 저 경쟁자가 지금 그 우후죽순처럼 오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그래서 빨리 뭘 해서 상품화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테크놀로지도 그 수천 건의 특허가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 늦게 산업사회에서 너무 얘보다 늦게 가지 않나. 그 개발하고 하는데 몇 년 걸리고 이러는 거는 사실은 요즘에 4차 산업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그 PTC의 우리 그 유 이사님께서의 질문 하나는 이제 사실은 그 빅3라고 그래서 뭐 PLM이라든가 뭐 제조 이런데 요새는 또 뭐 빅3가 없어졌다. 뭐 굉장히 다양한 엔지니어링 회사들도 많이 나오는데 그쪽도 분명히 시뮬레이션이나 뭐 버추얼 리얼리티나 뭐 그런 걸 해왔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PTC 입장에서 보면은 PTC는 다른 그 PLM 회사와 다르게 그 IoT나 이런데 굉장히 승부를 좀 일찍 걸었어요. 그쪽에서 볼 때에 그리고 또 VR 엔진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PTC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런 제조업에 버추얼 리얼리티나 그 증강현실을 어떻게 좀 마케팅을 할 건지에 대해서 쉽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좀 좋은 질문을 얘기를 하셨습니다.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는 어떤 솔루션을 선택하면 이 솔루션 하면 이 솔루션, 그죠? 그렇게 접근을 하고 사용자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최근에 이제 IoT 기술이 오면서 너무나 많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회사 제품을 쓴다든지 하나의 어떤 종속된 걸로는 좀 업무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는 센서, IoT라고 하면 센서 데이터 너무 많은 종류의 그 인프라가 너무 많고 회사도 굉장히 다양하게 돼 있고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CAD, PLM으로 오다가 IoT 시장을 봤거든요. 미래에. 그래서 IoT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핵심은 이제 플랫폼의 데이터가 일단 모여야 된다. 모여야 되는데 아까 오토데스크 말씀하신 그 이런 그 핵심 크리에이티브한 데이터도 데이터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 만든 데이터들을 모아서 결국은 프로세스상으로 그러니까 설계한 데이터가 AR까지 뭐 VR까지 어떻게 전달되고 계속 반복이 되고 하는 그런 역할에서의 이제 저희가 PTC가 이제 주안점을 두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그 뷰포리아라는 저희가 엔진을 한 2년 전에 퀄컴사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뷰포리아는 SDK로 유명한데 전 세계 한 70% 마켓쉐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뭐
그 아이튠스나 안드로이드에 탑재돼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는 AR의 70%는 뷰포리아 엔진을 써서 증강현실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장에서 이미 좀 많이 돼 있고 개발자도 그렇게 많이 돼 있고 최근에는 그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분야에 활용하냐고 그러면 기존에 이제 증강현실로 가려다 보니까 이 3D 데이터를 가공을 별도로 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예. 제품을 저 카메라 저 세트를 증강현실로 보여주세요 하면 한 달이 걸리시고요. 뭐 보름이 걸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크리오나 이런 CAD 기술하고 융합을 해서 저희가 그 3D CAD에서 증강현실 가는 데는 최소한 20분만 소요하면 네. 바로 쓸 수 있고 또 하나는 이 3D에서 증강현실 그 다음에 나머지 데이터가 IoT 데이터하고 엮어서 이제 그야말로 좀 살아있는 데이터. 그래서 쉽게 그냥 이해를 쉽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보고 있고 그런 쪽에서 이제 선진국 사례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네. 여러분들 세 분들에게 이제 또 이제 그 질문들을 드렸는데, 저는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요새 이제 말들이 많잖아요. 버추얼이라는 말, 네. 그 다음에 사이버라는 말, 화두잖아요. 디지털이라는 말. 근데 이제 제 경험에 의하면 그 사이버는 일단 컴퓨터가 만들어준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버추얼도 컴퓨터가 만들어줄 수도 있고 또 영상으로 찍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뭐 혼용해서 쓰고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서로 이제 장점들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분들은 이제 그 한 15년 전에 또 사이버 매니팩처링 또 뭐 버추얼 매니팩처링 그런 것들을 많이 디지털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좀 그 매니저가 하시는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그거 옛날에 한 거 아니냐. 그거 뭐 그때 힘들었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또 그런 거에 경험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일반 고객들을 가면 좀 보수적인 사람들은 이거 옛날 거다. 근데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제가 질문하는데 그러면 옛날에 다 나왔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저기 유미 대사님서부터 네네. 그런 질문을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옛날부터 있었던 거야 뭐 새로운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한다고 했을 때 네네.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좀 얘기를 좀 일단 그 뭐 공정 시뮬레이션은 뭐 여기 회사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소 파트너를 하다 보니까 뭐 델미아 같은 것도 있었죠. 근데 이제 약간 좀 지금하고 차이가 나는 거 뭐냐면 결국에 이제 4차 산업혁명 얘기를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게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이 시작할 때 이게 어떻게 보면 품질의 발전은 이제 어느 정도 다 있고 그리고 인구 수는 이제 줄다 보니까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이거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기계와 사람과 이 어떤 그 정보를 그때는 순차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동시에 하면서 리스크를 줄여나가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전보다는 좀 더 그 뭐 어떻게 보면 연결성이 더 강화된 그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할 때 보면 초연결이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때보다는 좀 틀렸고 그 다음에 그 밑바탕이 되는 게 굉장히 그 인텔리전트, 뭐 이런 부분이 뒷받침 됐다는 게 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예,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고 또 어떻습니까, 박 차장님께서는? 뭐 일단은 저도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게임 쪽에 있다가 제조 쪽으로 넘어와서 느낀 바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세요. 뭐 솔직히 아까 이제 방송 전에도 이야기를 이제 잠깐 했었지만 뭐 자동차 업체나 그런 데서 우리 이미 VR 몇십 년 전, 뭐 몇 년 전에 다 해봤던 것들이다. 근데 다 실패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많이 가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그래서 뭐 VR 분야가 다양하지만 지금 우리가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헤드셋, 이제 헤드 마운트다 보니 일단 한번 써보시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 가상 공간이라는 게 모니터에서 펼쳐지는 거랑 이제 헤드마운트에서 펼쳐지는 거랑 좀 많이 다르고 아까 윤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역이 많이 좁혀지긴 해요. 근데 접근성이 쉽다 보니 그 이제 헤드마운트라는 분야를 통해서 그 기기를 통해서 VR을 한번 체험을 하시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뻗어나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하기 싫어하시죠. 왜냐하면 결국은 VR이라는 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엔지니어링 뭐 설계를 해왔던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 VR 어떻게 해야 되냐? 아니면 뭐 단도직입적으로 얼마 드냐? 우리는 돈을 줄 테니 너네가 만들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대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제 VR, AR뿐만 아니라 뭐 말씀하신 산업, 뭐 인더스트리 4.0, 뭐 AI 그런 부분을 이제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더 이상 미룰 게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시고 뭐 계속 아까부터 이야기하는 그런 3D 프린트라든가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직접 개발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솔직히 뭐 솔루션들은 알아보시면 되게 많습니다. 그런 솔루션들을 유기적으로 잘 융합을 하셔서 이제 그런 인더스트리 4.0 준비를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유 이사님은 또 저는 사실은 저는 예전부터 한번 실제 썼던 사람으로 이제 좀 보게 되면 15년 전에 이제 그 가상현실이란 거를 해서 실제 컨텐츠를 만들었어요. 네네. 이제 만들고 이래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현업에 그 말씀하시는 분 이해가 돼요. 뭐냐 그러면 그 피로도가 있는데 제일 힘든 게 이게 일회성으로 만들 거냐, 그러니까 매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CAD는 계속 살아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면 본인이 계속 설계를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VR하고 이거 단점은 한 번은 만들 수 있는데 두 번 만들 때 그분들이 VR을 만들기 위해서 회사의 업무가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VR을 봐야 되는데 가장 큰 실패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본 것만으로 끝이라는 거지. 가상현실이 그 디지털 매니팩처링이 봤는데 이제 그 다음에 생산의 MES나 이런 데 뭘 좀 연결을 하려고 봤더니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 갭을 넘기가. 근데 이제 3D는 설계해서 생산까지 갔습니다. 네. 근데 디지털 매니팩처링은 이렇게 많이 뭐 설비 뭐 이런 사람 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그러니까 제조 그다음에 제조 연결을 해야 되는데 좀 어렵고 최근에 보니까 그 틈새 시장에 국산 솔루션들이 굉장히 잘하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이미 글로벌 국내 대기업은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이게 무슨 글로벌 회사 제품을 쓰는 거냐 아니면 이제 로컬 회사 쓰는 거냐 또 본인들이 만드는 거냐 아니면 외주를 줘서 외주를 주는 거냐 현재는 제가 알고 있기로 외주 업체가 그런 일을 많이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네.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옛날 얘기를 하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항공기 그 전투기를 개발할 때 가장 그 돈도 많이 들고 복잡한 게 그 훈련용을 만드는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데 비행기 시뮬레이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영상인데 그 전에는 그걸 다 컴퓨터로 그려가지고 이제 비행장 주위에서 그 이제 비행할 때 나오는 거를 이제 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이스라엘 회사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뭐냐면은 인공위성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갖다가 쓰는 거였었어요. 그 전에는 컴퓨터를 그리는데 그건 한계가 있고 뭐 엄청나게 저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앞으로 VR이 좀 정착이 되려면 그 전에도 아까 유 이사가 말한 것처럼 2000년 초에 버추얼 매니팩처링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걸 자꾸 만드니까 엄청나게 돈도 많이 들고 그 만들면 잘 써요. 만들고 나면. 근데 아무도 안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노가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런 것들이 3D 카메라나 뭐 어떤 그런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얼마만큼 실제 데이터를 그 컴퓨터로 재현하냐의 기술 스캐너나 뭐 이런 거가 또 굉장히 이 기술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3D 프린터나 이런 것도 굉장히 발전할 것 같은데 스캐너, 3D 스캐너가 아직 비싸고 이게 갈 길이 좀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급이 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세 분께 이번에 질문은 뭐냐면
좋다 이겁니다. 아주 좋아. 헤드셋도 좋아. 근데 어떻게 데이터를 갖다 쓰는지 입력하는지 이런 기술이 그런 원천자를 어떻게 얻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좀 한마디씩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네.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게 CAD에서 이렇게 AR을 바로 만들자. 네. 그 포맷을 그 AR을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고 해서 저희가 최근에 이제 크리오 저희 CAD에 AR 기능을 바로 넣었어요. 예전에는 CAD에서 만든 걸 가지고 다시 이동해서 그렇게 만드는 저희가 띵웍스 스튜디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왔는데 여기다 넣고 위치 정보, 그러니까 어느 판넬에 위치 정보 넣고 그 다음에 3D를 갖다 놓고 얘가 어떤 버튼을 여러 가지 버튼이 있지 않습니까? 버튼을 눌렀을 때 이게 어떻게 동작할 수 있도록 주로 지금 가장 많이 AR을 찾는 데가 그 서비스 유지 보수 있지 않습니까? 네. 어디가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 분해 조립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쪽에 AR이 많이 나와 있고 교육용으로도 네. 많이 나와 있어서 우리가 그 분해 조립하는 거는 우리가 기능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것들을 만든 다음에 이제 그 같이 뭐라 해야 되나 만들어 가지고 저장해서 보내면 네. 이제 되는데 그래서 그런 기능을 아예 다 CAD에다 다 실행해 넣어서 다 완료한 다음에 이제 세이브하면 바로 그 기기가 저기 AR을 볼 수 있도록 싱마크를 이렇게 바로 만들어 줍니다. 네. 그래서 싱마크를 누구한테 전달만 해주면 바로 볼 수 있는 이제 이런 기술로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지금 계속 그 고객의 니즈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 네. 고객분들은 주로 현장에서 그냥 바로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 뭐 네. 다른 걸 떠나서 이 설비가 내가 원하는 정보를 볼 수 있느냐. 그러니까 질문 사항인데 이렇게 요즘 네, 많이 네. 바뀌고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네. 저희 교육받았잖아요, 그거. 네. 띵웍스. 그러니까 네. 가상현실에서 이제 포괄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이 상호작용이 있거든요. 그쵸. 이 상호작용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력한 또 VR의 또 힘인데, 그 이사님 말씀하시는 그 띵웍스 제품을 제가 처음 보니까 각 생산 라인에 공정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일반 유저들도 쉽게 만들 수 있게끔 뭐 드래그 해가지고 바로 아이콘 네, 넣으면 네. 바로 뭐 네. CPS 수준까지는 아닌데도 뭐 그 준하는 그런 솔루션을 바로 만들어서 또 이걸 또 그 옛날에 그 뭐죠 애플 앱 팔듯이 자기 솔루션을 만들어서 또 유통까지 할 수 있더라고요. 근데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 조금 예상, 저도 이제 자꾸 배우면서 그러는데 정강현실하고 이제 가상현실하고 뭐 차이에 보면 네네. 이제 정강현실은 사실 그 뭐라 해야 되나 스케줄 베이스니까 시나리오 베이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터랙티브 하기를 원하는데 네. 가상하고 이거 갖다 놓으면 이제 주어진 시나리오대로 얘가 움직이도록 돼 있지. 그러니까 인터랙티브 하려 그러면 예전에 저희가 VR 기술 있잖아요. 네네. 그 VR 기술에서는 인터랙티브가 사실은 좀 가능하고 네. 정강현실에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앞으로도 발전할 것 같은데 현재는 그러니까 시나리오로 네. 예상된 시나리오 중심으로. 그 부분 네. 제가 잠깐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 지금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게 뭐 VR, AR 오늘 주제이기도 하지만 어차피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이야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MR 쪽으로 개념이 많이 넘어가요. 그래서 뭐 굳이 짧게 설명을 드리면 VR 쪽은 이제 내가 폐쇄된 거죠. 전부 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게 가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AR 쪽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버레이되는 이제 작년에 이제 화제가 됐었죠. 그 포켓몬고처럼 오버레이되는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되고 결국은 3D 오브젝트가 이 카메라 물건 뒤로 가서 보이려면 그 믹스드 리얼리티 이제 혼합 현실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 오토데스크 쪽은 지금 방향을 어떻게 잡았냐면 결국은 뭐 AR이 됐건 VR이 됐건 아까 뭐 말씀드린 거의 연장선인데 엔지니어들이 쉽게 이런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동화가 필요하고 이제 저희 쪽 소프트웨어 이제 제조 회사들이 이제 그런 공정들을 제공을 해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뭐 워크스테이션이나 그런 무거운 기기들이 아니라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아주 편리한 수단이 있으니까 뭐 굳이 제조 쪽이 아니지만 지금 저희 건설 쪽 소프트웨어 레빗을 예로 들면 레빗 데이터가 뭐 몇 기가가 돼요. 공장 같은 경우에. 그런데 이제 레빗
새 그런 플러그인을 까신 다음에 레빈 라이브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클라우드로 다 올라가서 VR 컨텐츠로 그냥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3D 데이터들을 어떤 형태로든 뭐 재활용을 하실 때 클라우드가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기본적인 기능들은 솔직히 소프트웨어들에서 편집된 기능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싶은 기능들을 사용을 하려면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게임 엔진이라던가 그런 옥소링 툴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 저희도 이제 게임 엔진 쪽으로 투자를 해서 스팀이라는 게임 엔진에서 이제 그런 IoT라든가 다른 네트워크 기능들하고 연계되도록 이제 가고 있고요. 그 물리죠. 예. 네, 게임 엔진 갖고 다 끌어다 그쵸. 그쵸. 네. 이제 저희도 기본 이제 컨셉이 클라우드로 돼 있고 국내에는 이제 아마존하고 그쵸. 위에 올라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제 평이 지금 테스트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테스트 하는데 기본적으로 뭐 마케팅, 홍보 그다음에 이런 건 괜찮은데 대부분 데이터가 아직도 많은 보안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인 게 회사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그 일반 제너럴한 거는 상관없을 것 같고 이제 그래서 저희가 보면 온프라미스로 별도로 관리하는 근데 이제 뭐 클라우드 개념이 이제 서버 별도 서버가 있다는 거죠. 네네. 뭐 내 거 쓸 건지 뭐 저쪽 네. 퍼블릭 쓸 건지 네,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뭐 데이터가 예. 한 가지 이제 저도 놀랬고 이제 저희 아들한테 제가 그 요즘에 제가 아빠가 뭐 하는지를 몰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아빠가 뭐 하는지 몰라서 저희가 이번 주에 뭐 고객사 전시회가 있는데 네. 아이패드를 갖다 놓고 이렇게 마크를 보냈더니 미사일 있잖아요. 우리 네. 미사일 요즘 관심 많잖아요. 네. 책상에 이렇게 있으니까 미사일이 많은 미사일 사이즈가 여기 딱 올라와 있는데 처음에 볼 때는 뭐 그냥 일반적인 거로 봤지 해가지고 제가 버튼을 눌러서 이거 뚜껑을 해제해 버렸어요. 했더니 복잡한 그 PCB 회로가 담겨 있는 복잡한 형상을 딱 보고 제가 주민했더니 와우 그러더라고요. 얘가 이게 아빠가 일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지만 굉장히 이제 심플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강현실의 효과는 전에는 뭔가 많은 것들이 이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바로 회의하면서 바로 뭔가 볼 수 네. 있도록 하는 부분 네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그 윤태만 이사님께 예. 제가 이제 좀 질문 하나를 하는 거는 네네. 이제 오늘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이제 자기가 개인적으로 좀 뭘 시작하거나 커뮤니티 같은 데 관심이 있을 때 네네. 개인이 내 분야라든가 이런 분야에 어떤 식으로 좀 이걸 접근을 해야 되는지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경험이 있으시면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일단 뭐 저는 원래 엔지니어였다가 뭐 자동차 설계 엔지니어였다가 이제 VR을 시작했는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 시작할지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좀 융합 쪽은 조금 게임이랑 좀 틀리게 뭐 장단점이 있지만 좀 명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객 대상 자체가 B2C가 아니라 업체, 기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공공기관과 업체의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프로세스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융합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개발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개발 프로세스가 어떻게 보면 각 산업별로 그 뼈대는 저는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그런 개념을 알고 그다음에 그 게임 엔진을 이제 선택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장려하기로는 그 조금 비주얼 보기보다는 확장성 있는 엔진을 더 접근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요구사항이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뭐 건축 같은 인테리어 쪽은 이쁘게 보이는 게 맞지만 제조나 뭐 저기 에너지 원전 뭐 이런 쪽은 기능적인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여러 가지 신호체계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원활하게 들어가고 그런 모듈들이 이미 돼 있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잘 돼 있는 엔진을 선택하는 게 더 좋다고 그 생각합니다. 교육용으로는 어떤 거가 괜찮을까요? 이제 뭐 아이고. 학교나 뭐 이런 데에서 지금 젊은 사람들 중에 막 네. 시작을 하거나 예. 예, 사고를 얘기해도 되죠? 얘기해 주세요. 내가 선전을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데 예. 우리는 뭐 다 해놓도 안 오더라고요. 됩니다. 뭐가. 저 유니티를 좀 선호하고요. 저 개인적으로. 예. 그리고
좀 유니티가 또 비즈니스 마인드가 좀 됐습니다. 네, 제가 네. 금주에 네. 행사 있잖아요. 코엑스에서. 네, 내일부터 네, 행사 내일부터 합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또 안 부르더라고요. 저희가 본사에서 내일 사람이 아, 그래요? 네, 아. 저희 쪽하고도 많이 네네네. 좋습니다. 아 예. 뭐 저희 뭐 아까 이야기 드린 저희도 이제 오토데스크도 게임 예, 엔진을 예, 갖고 예, 있어요. 예, 예. 오토데스크 스팅레이라고 게임 엔진을 갖고 있는데 이제 뭐 솔직히 저희 뭐 매출적인 측면에서 안 좋을 수 있지만 학생분들은 저희 오토데스크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무료로 쓰세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오토데스크 쪽에 이제 학교 이메일, 뭐 ac.kr 이메일을 등록을 하시면 모든 소프트웨어를 다 무료로 쓰실 수 있기 때문에 뭐 자료 같은 거 유튜브 참고하셔가지고 뭐 스팅레이 같은 거 써보시는 것도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은 게 아, 이제, 예. 죄송해요. 옆에 있는데 아닙니다, 딱 아닙니다. 얘기해요. 예. 아니 왜 그런 죄송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뭐 다양한 그쵸 용도가 있으니까. 예, 뭐 한 사람만 얘기 들을 거면 한 사람만 모시지 뭐 세 분을 모신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장단점이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네. 개발하고는 조금 옆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발을 네. 개발 잘하시는 분을 좀 잘 사귀고. 그러니까 저희 쪽에서는 아마 유니티 아까 말씀하신 게 유니티에서 저희는 뷰폴의 SDK를 보통 해서 그 많은 분들이 그렇죠. 예, 게임 소프트웨어를 그냥 응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네. 게임을 하시다가 이쪽 매니팩처링 쪽으로 예, 네. 오셨잖아요. 뭐 어떠신 것 같아요? 행복하신가요? 뭐 어떻게? 재밌습니다. 재밌고요. 재밌고, 예. 이게 지금 뭐 저도 주변 친구들한테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이지만 뭐 VR, AR뿐만 아니라 이제 게임 쪽 경험이 다른 산업 쪽에서 쓰일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게임 개발자들 게임 쪽에서 일하는 친구들의 어떻게 보면 약간 골수적인 측면, 워낙 이제 어려서부터 게임 쪽을 이제 희망하셨던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게임 바닥을 떠나면 굶어 죽는다라고 생각해요. 아, 그래서 이제 게임 쪽으로 많이 넘어오시면은 솔직히 기회는 되게 많거든요. 예전에 뭐 그런 시각화 그런 컨텐츠뿐만 아니라 이제는 뭐 솔직히 우리나라 게임의 특성이죠. 온라인 게임이 되게 활성화가 되어 있잖아요. 온라인 게임이라는 컨텐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가상현실의 모든 기술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쵸. DB, 뭐 네트워크 최적화, 렌더링, AI, 뭐 길찾기 모든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을 한번 이제 만들어 봤던 사람들이 다른 산업 쪽으로 뻗어나가면 저는 뭐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궁금한 게 주로 일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시면은 네. 게임 개발 혼자서 다 하시나요? 아니죠. 이제 뭐 그쪽도 나름대로 이제 정형화된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뭐 흔히들 생각하는 기획자, 뭐 미국에선 이제 디자인 그런 사람들을 디자이너라고 표현해요. 기획자들이 그런 시나리오나 게임에 이제 그런 이론적인 바탕을 만드는 거죠. 어떤 스토리를 쓰거나 캐릭터 설정을 하거나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선 아티스트, 우리나라에선 디자이너, 미국에서는 아티스트라고 해요. 좀 애매한 부분이긴 한데 그런 3D 모델러나 2D 그림 그리시는 분들이 캐릭터를 이제 실제화 시키는 거죠. 3D 데이터, 2D 데이터로. 그러면 그 데이터가 이제 프로그램 코드 베이스로 살아서 움직이게 하는 게 이제 프로그래머고요. 그런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나 그런 거를 이제 조합을 해서 게임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제 QA라든가 그런 다음 과정을 거쳐서 이제 그런 게임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큰 회사에 다니셨나 보죠. 질문 계속 질문들을 많이 해주십시오. 여기 이제부터 이제 질문들에 대해서 지금까지 얘기는 이제 전반적인 일반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일반적인 질문이 뭐 VR이나 AR의 차이점 그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질문은 좀 돈 얘기를 좀 해볼까. 네. 왜냐면 아무리 기술이 해도 내가 뭐 살 수 없거나 투자할 수 없는 기술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는 야 이거 얼마만큼 개발하거나 내가 사용하거나 했을 때 가격대가 어떤 건지 대략적으로 뭐 자세히 할 필요는 없지만 얼마만큼 투자해야지 될 수 있는지 나도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건지 4차 산업이라는 데가 아무래도 이런 VR, AR, MR 이런 것들이 네. 사실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 뭐 구분이라는 거가 사실 별 의미가 없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 그래서 개발 툴 같은 거라든가 아까 학생들은 무료인데
뭐 학생이 아닌 일반인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툴들의 가격대가 어떤 건지,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지금 뭐 스타트업 같은 걸 했을 때 이런 걸 투자를 해서 새로운 걸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그 윤이사님서부터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제가 뭐 시작할 때보다는 지금 많이 좋아져가지고 엔진 뭐 사용료나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좋아지고, 그리고 주변에 공짜로 가르쳐 주는데 너무 많아요. 그렇죠. 네, 뭐 커리큘럼 잘 돼 있고요. 그리고 제가 시작할 때는 CG 기반의 VR인데 요즘은 또 360 네. 비디오부터 해서 실감 비디오 쪽, 뭐 애니메이션 뭐 오신 분들이 다 또 뭔가 좀 해보려고 또 시도도 많이 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배울 것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단 한 가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다면, 저도 아까 전문가라고 이렇게 칭찬해 주셨는데, 저는 아직도 VR 전문가보다는 도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아직 VR의 성공 사례가 저는 아직 없다고 봐요.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제 네. 가긴 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일단 끈기가 필요합니다. VR 쪽은. 네. 이 곡선이 한 몇 번 왔었어요. 예, 그렇죠. 네, VR 곡선이 몇 번 왔기 때문에 지금 이 곡선이 계속 가면 좋은데 네. 또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흔들리지 마시고 뭐 끝까지 나는 이거를 추구해서 내가 뭔가 좀 성취를 하겠다, 그런 의지하고 그런 끈기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요번 기회에 한번 얘기해 주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질문도 뭐 VR이나 AR이 뭐 이런 게임 산업이나 성인물 이런 걸 중심으로 이끈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 우리나라가 약간 게임이라는 거가 소비하고 좀 부정적인 게임법이나 뭐 이런 걸 보면 우리가 그 기술인데 이걸 갖다가 게임이라는 거로다가 우리는 논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게임이라는 거가. 그래서 뭐 아직도 선진국에서는 옛날에 그 게임하고 그러는 걸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사실은 전쟁 시뮬레이션 이런 것도 다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게임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앞으로는 굉장히 강국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 기회에 여기 시청하시는 분들을 좀, 이거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거는 게임이라는 어떤 선입감을 좀 날려버릴 수 있는 걸 한마디씩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굉장히 보면서도 네. 부정적인 거잖아요, 이런 것들. 제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나요? 네. 요거는 끝난 다음에 제가 좀 시원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장려해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일단 그러면 제가 잠깐만 소개를 드리면, 제가 갖고 온 자료를 조금만 준비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냥 제가 이제 전시회 같은 데 많이 다니면서 여러분들은 레퍼런스를 많이 찾으시는데 레퍼런스로 좀 보여드리는 영상 콘텐츠예요. 보시면은, 잠시만요. 영상 전환 좀. 여기 영상 영상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잠시만요. 예. 뭐 제일 대표적인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제조 쪽 분들이시니까 잠시만요. 영상 좀 예. 이제 버추얼 팩토리 쪽으로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버추얼 팩토리로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도 게임 쪽하고는 조금 이제 그래도 느낌이 좀 많이 틀리실 거예요. 이제 저희 쪽에서 많이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게, 결국은 VR 공간에서 어떤 일이 가능한가라고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지금 보시는 화면은 결국은 이제 설계 데이터들, 기계 데이터들 다 가지고 와서 내부 꾸며놓고, 이제 건물들조차도 실제로 건축물 그런 공장의 설계 데이터를 가져와요. 설계 데이터를 가져와서 실제로 공장이 지어지기 전에 내부의 레이아웃 같은 걸 다 미리 짜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런 뭐 저희
오토데스크도 뭐 CFD라든가 몰드플로우 같은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시뮬레이션 데이터들도 시각화를 해가지고 VR을 통해서 사전에 뭔가 점검을 해볼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뭐 제가 얼핏 이야기를 드렸지만 VR 컨텐츠에 가격을 붙이는 게 아니라 VR이나 AR, MR을 통해서 그런 프로세스나 이제 제조 원가 절감 아니면 그런 프로세스 단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이제 게임 산업 쪽 이야기를 드리면서 결국은 게임 쪽의 핵심 기능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네트워크 쪽인데 네트워크도 이제 결국은 IoT라든가 그런 쪽으로 연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많이 드리는 예시는 뭐 베트남이나 다른 원격지에 있는 공장들의 IoT 데이터도 긁어와서 뭐 버추얼적으로 이제 표현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이제 VR 헤드셋 같은 거 끼고 이제 그런 공장의 가동 상태라든가 그런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결국은 뭔가 만들려면 게임으로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지만 이게 게임은 아니잖아요. 네. 어떤 생산성에 도움이 되는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죠.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옛날에 어떤 게임이라는 거에 버추얼 리얼리티나 AR을 거기에 함몰되지 말라라는 거죠. 네. 이게 네, 추가적으로 조금 말씀드리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네. 그런 것들이. 그래서 사용 목적이 좀 많이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새로운 신규 공장을 짓는다. 네. 네. 뭐 이런 새로운 것들 할 때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가 요즘에 IoT라는 걸 왜 IoT라고 했냐 그러면 얘는 그냥 리얼타임에 살아있는 데이터, 항시 업데이트 되어 있는 거라서 좀 역할이 조금씩 다를 것 같다는 거죠. 그게 사용자가 그러니까 무슨 목적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조금씩 이렇게 세분화가 돼 있고 이제 그걸 받아들인 입장에서 내가 VR을 어떤 식으로 막연히 그냥 VR 한다, 뭐 공장 뭐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렇죠. 뭘 딱 이용해서 집어서 아까 하는 게 낫죠. 생산성 아니면 수익 창출 뭐 이렇게 분명히 뭔가 네. 할 수 있고 그래서 타 회사가 했는데 우리도 뭔가를 해볼지 그 꼭지를 잘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사실은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영원한 숙제인데 외국은 자기가 어떤 그 전문 분야를 가지고 어떤 기술을 거기를 적용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이 굴곡이 있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자기 분야에 대해서 계속. 근데 우리는 이런 기술이 있어. 이거 어디다 적용하지? 그래서 좀 질문하시는 분들도 제가 좀 답답한 질문들이 뭐냐면 사례가 뭐냐? 네, 레퍼런스 찾으시죠. 레퍼런스 찾고 네네. 그리고 자기가 어떤 뭐랄까 정체성을 가지고 내 기술에 어떤 기술을 적용해서 새로운 거를 만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자꾸 막 이렇게 던져보는 질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러면 이거 어떤 기업이 있습니까? 그 기업이 있다고 해서 찾아갈 것도 아니잖아요. 네. 왜냐하면 그게 있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돈 되는 걸 알려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MRO라든가 메인테넌스, 프리딕티브 메인테넌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투자를 사람들이 하거든요. 사실은 엔진 오버홀이나 이런 걸 때 매뉴얼 찾아보고 그래서 태블릿까지 왔는데 그게 이제 버추얼 리얼리티나 아규먼트 리얼리티까지 그다음에 믹스드 리얼리티까지 네. 온다면 엄청난 파급 효과를 올릴 수 있거든요. 최근에 아까 말씀하신 게 맞고요. 사례를 자꾸 찾고 그거는 네. 99.9%는 없다 하더라도 이제 사례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4차 산업혁명이 뭐냐 1년 이내에 완성을 해야 되겠지. 이제 그렇게 네. 하십니다. 그래서 사례를 듣고 얼마 해서 1년 이내에 얼마 이렇게 네. 하시는데 요즘은 이제 접근 방식이 조금 이제 버튼 밑에서 그러니까 실무자에서 하시던 것도 맞기는 맞는데 변화되는 모습이 조금 위에 경영층에 어프로치하는 부분이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어떤 사항에 대해서 아시면은 굉장히 심플하게 진행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새로운 분야가 오히려 요즘은 경영층에 일단 관심을 가지는 쪽으로 좀 유도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네네. 생각됩니다.
예, 몇 분 질문들 보시면 제가 뭐 이런 분들, 박선희라는 분은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AR이 정해진 시나리오로 기반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향후 VR, AR 플러스 인공지능이 통합 발전된 가능성이 있나요? 뭐 저기에 대해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보면 딥러닝, 뭐 머신러닝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데이터거든요. 네. 결국은 디스플레이가 텍스트 데이터라기보니까 이 텍스트 데이터가 실제 보면 시뮬레이션과 가시화. 네. 쓸 수도 있고 그거를 이제 텍스트 점선으로 표현하면 또 다른 걸 표현할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인공지능하고 저런 것들은 지금도 접목이 가능하고요. 그 디스플레이를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를 할 거냐, 인공지능의 결과물을 디스플레이 할 거냐, 아니면 현재 있는 테이블의 결과를 보여줄 거냐, 뭐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오늘 질문들이 보면은 이제 사람 질문하는 분들이 이제 처음에 이렇게 듣고 좀 막연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여기 나오신 분들에게 뭐 그 알아둔다라는 거 어떤 방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뭐 그 윤성식 님 같은 분은 홀로그램 렌즈를 개발하는 국내 기업 업체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네.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면은 홀로그램도 뭔가 이제는 홀로렌즈. 그 홀로렌즈라는 거가 이제는 대중화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회사가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 전문가 솔루션을 파는 회사들은 네. 아니잖아요.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 윤희사님이 많이 네. 글라스를 하실 것 같은데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저희 쪽에 그 회사 중에 시험 장비 하시는 회사가 있어요. 뭐 이제 아마 프론티스라는 회사를 찾아보시면은 그 전자교법 뭐 군수 관련된 것도 있고 그래서 홀로렌즈를 뭐 데모도 많이 한 것 같아요 시중에. 그래서 홀로렌즈를 이용해서 다른 솔루션 연결해서 지금 이미 이제 구현을 하고 뭐 판매도 하고 뭐 네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네네. 몇 개 회사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뭐 저희들도 하고 있고 뭐 몇 개 뭐 이스트리플이라는 회사도 그 친구 대표님하고 저하고 또 잘 아는 친구들 참 잘합니다 그쪽도 몇 개 뭐 규모는 작지만 그 분야에 열심히 하는 회사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사실은 그 항공기 같은 데도 이렇게 프로젝션 같은 것들을 해서 네. 데이터를 막 보여주고 그래 빨리 하니까 네네. 근데 이제 제 후배한 친구가 그거를 이제 뭐 속도계나 이런 거를 내비게이션을 그거로 만들었는데 그 시장의 그 반응은 이렇게 아주 뜨겁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하나 이거 문제가 어디가 할지는 사실 모르죠. 사실 어디가 더 많이 뜨거울지 안 할지는 사실은 그거는 신만이 아는 건데 이쪽으로 가는 방향은 맞는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시간을 가진 거가 일반인과 전문가가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이 좀 마지막으로 어떤 쪽으로 대비를 아까 좋은 말씀 하셨어요. 좀 이 굴곡이 있더라도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말고 계속 투자를 하면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이 방향이 틀린 거는 아닌 것 같다. 네. 근데 이제 그 업체들이 사실은 되게 우리나라 업체들이 약간 민감한 게 뭐냐면 몇 년 하다가 안 되면 또 그냥 사라져 버리고 네. 그 왜냐하면 우리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가 아니라 이제 마케팅하는 그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게 관심이 없으면 굉장히 짚고 그러는데 하여튼 여기 나오신 분들은 이 분야에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힘들지만 시작을 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계속 열심히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 이제 시간이 한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한 분씩 네네. 한 3분 정도 하고 못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이쪽 방향으로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은 뭐 오든지 아니면은 뭐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를 한 3분씩 그럼 좀 이제 한번 나누시죠. 제가 뭐 네, 하고 그러시죠. 윤희사님이 마지막 마무리. 네, 그러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뭐 우리나라 사례도 있지만 이제 해외 벤치마킹을 좀 많이 해봤는데 특히 뭐 제가 주로 자동차 회사들 다루다 보니까 이노베이션 랩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학 학생들 이렇게
중고등학생한테도 오더를 줄 수 있고요. 대학교에서 이렇게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까 비용이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싼 툴도 많고요. 오픈 툴이, 그러니까 툴이 문제가 아닌 거고요. 네. 해서 우리 회사가 어떤 밸류를 갖는가라는 건데 그걸 자꾸 누구한테 레퍼런스를 이렇게 얻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데요. 일단 외국을 일단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는 것 같습니다. 해보시고 요즘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가 옛날에는 이렇게 뭐 한 번 사면 뭐 연구로 쓰는 게 있는데 요즘은 임대 방식이 다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하다가 뭐 기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있어서 좀 많이 이렇게 엑서사이즈를 해볼 수 있는 파일럿을 해보고 여러 회사들하고 공유를 해봐야 되지 막 경쟁 관계가 아니고요. 지금은 어떻게 하면 우리 회사 고유의 뭔가 새로운 밸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떤 툴을 도입해서 뭐를 구축하는 건 한 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노베이션 랩 그러니까 자체가 안 되면 학교하고 산학하고 기업하고 이렇게 연관돼서 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말씀을. 네, 저는 뭐 질문에서도 잠깐 올라왔는데 오늘 뭐 제조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쪽 분들 중에 플랜트도 많이 이제 계시니까 뭐 질문 답변 겸사겸사 드리면 건설이나 플랜트 분야 쪽에서는 일단 뭐 제일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게 뭐 3D로 설계를 하셨으면은 이제 3D 모델 자체를 VR로 가져와서 그대로 보면 이제 VR의 특징 중에 하나가 1:1 스케일이 기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실제로 모델하우스 적용 사례도 되게 많고요. 그리고 특히나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비딩 쪽에서 되게 많이 쓰시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면은 예전에는 뭐 그런 디자인 하셔서 이제 비딩 쪽으로 가시면 애니메이션 맥스 쪽으로 뭐 모델을 새로 만드셔서 애니메이션 뽑는데 많은 비용을 투자를 하셨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냥 플랜트 설계 데이터를 그냥 VR을 끼고 직접 그 플랜트 3D 모델 속으로 들어가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제가 아무리 실제로 VR은 1:1 스케일이고 실제처럼 느껴집니다라고 하더라도 안 써보시면 감이 안 와요. 그래서 요즘에 뭐 주변에 VR 체험해 보실 수 있는데 되게 많거든요. 뭐 VR 카페도 있고 뭐 하다못해 PC방에서도 VR 기기를 하는 데가 되게 많으니까 일단 가서 한번 써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써보시면은 저도 이제 고객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지만 솔직히 뭐 10개 고객사를 다니면 10개 고객사의 요구사항이 다 틀려요. 왜냐하면 VR을 끼고 나면 아이디어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아이디어들은 진짜 써보신 분들의 많이 이제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어떻게든 한번 체험을 해보시고 VR에 대한 이제 그런 크리에이션 파이프라인 쪽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는 뭐 이번 기회에 좀 드릴 말씀을 좀 하고 싶어요. 이공계 대학 교수님한테 드릴 말씀하고요. 하나는 저랑 같이 이 분야에 일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공계 대학교 교수님한테 뭐 게임만 상상하는 게 아니거든요. 산업 쪽도 충분히 상상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기 뭐 이공계도 이런 게임 엔진을 사용해서 뭔가 산업 쪽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좀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희 같이 이제 저랑 같이 VR 쪽에 하시는 분들 뭐 이제 느끼셨겠지만 단순히 컨텐츠만 만들면 비즈니스가 안 되더라고요.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컨텐츠에서 시스템에서 솔루션, 결국에는 서비스 이렇게 발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자꾸 고민을 하면 누군가는 이제 또 치고 나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또 그거를 또 빚을 받아서 뭐 저도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사실은 저도 이제 그 옛날 세대라 그런지 그 게임에 대해서 선입감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깨튼 거는 이제 시뮬레이션 쪽이었거든요. 엔지니어링 쪽은 시뮬레이션. 근데 시뮬레이션이라는 거가 그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거의 시작이지 그게 많이 차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우리 딸이랑도 요새 유행하는 게임 같은 것들도 그래서 게임 우선 그 지금 매니저 세대나 의사결정을 하는 세대들에게 전하고 싶은 거는 그 버추얼 리얼리티나 이런 거가 게임이 부정적으로만 보는 거를 깨트리기만 해도 그렇죠. 굉장히 그 4차 산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걸 좀 쉽지는 않지만 그 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런
질문보다도 여기 있는 분들 한번 연락을 해가지고 네. 그 찾아본다라는 거가 그리고 경험을 해본다라는 거가 버추얼 리얼리티나 MR에서는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말로다가 아만 떠들고 우리나라 교육이 주로 책 보고 뭐 그렇죠.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4차 산업은 그게 아니라는 거라는 거죠. 경험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거가 사람이 제일 중요한 네. 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지만 그 나름대로는 어떤 그 VR이나 AR 그리고 MR 이거에 대해서 한번 화두를 던지는 거로다가 만족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